안녕하세요. 정든골목에 들러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8세 은희 씨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어딘가 마음속에 그 시절 골목 하나쯤은 갖고 계시겠죠? 저는 58세 은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많은 길을 걸었지만 늘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건 고향 집 앞에 그 골목입니다. 제가 살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작은 마당이 있었죠. 마당 앞엔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고 그 길은 이웃들과 우리가 연결된 소통의 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옆집 아주머니의 된장찌개 냄새, 저녁이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이웃들이 앞에 나와 세상 얘기를 나누곤 했죠.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건 순이네입니다. 순이는 저보다 한 살 아래였지만 언니처럼 의젓했고 늘 제 편이 되어줬어요. 우린 하루 종일 골목을 누비며 놀았죠. 비 오는 날엔 종이배를 접어 흘려보냈고 눈 오는 날엔 골목 바닥에 손자국 발자국을 가득 남기며 뛰어다녔습니다. 가끔은 순이의 엄마가 삶은 고구마를 나눠주셨고 어느 날은 저희 엄마가 들기름에 구운 김을 돌리기도 했어요. 그 시절엔 나누는 게 일상이었어요. 우리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었죠. 중학생이 되면서 순이는 전학을 갔고 저도 학원에 다니느라 서서히 골목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서울로 상경한 후엔 그 골목은 마음속에만 남게 됐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직장 따라 이사 다니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시절 친구들도 그 골목도 모두 오래된 영화 속 장면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문득, 아주 문득 그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더군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룻잠을 내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오래된 역을 지나 어릴 적 학교가 있던 언덕을 오르고 드디어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골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습은 참 많이 변해 있었어요. 낡은 집들은 대부분 헐리고 현대식 주택이나 카페 같은 게 들어서 있었죠. 하지만 딱 하나, 골목 중간에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만은 그대로였어요. 그 나무는 예전에도 우리 동네 아이들의 쉼터였어요. 여름엔 그늘을 주고 가을엔 낙엽을 뿌려줬죠. 순이랑 저는 그 나무 아래에서 약속도 하고 비밀도 나누곤 했어요. 그 나무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나무는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했죠. 그날 이후로 자주 꿈에서 그 골목이 나옵니다. 어릴 적의 나, 순이, 그리고 웃고 있는 우리 엄마의 모습까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시절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너는 결국 잘 해낼 거야. 그리고 너를 항상 지켜봐주는 따뜻한 기억들이 평생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살고 있어요.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가끔은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골목을 떠올려요. 거기엔 늘 반갑게 웃어주는 순이의 얼굴, 엄마의 젊은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골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곳에 어떤 추억이 남아있나요? 정든골목은 여러분의 따뜻한 기억과 함께 걷는 채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나눠주세요.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62세 정희 씨의 마음 깊은 이야기, 딸과의 관계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끼리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로 62, 딸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이름은 정희. 평범한 주부로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야무지고 똘똘했어요. 남편은 늘 바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저는 딸에게 거의 모든 정을 쏟았죠. 어릴 땐 딸도 참 애교 많고 살가웠어요. 어린이집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작은 손으로 쥐고 와 엄마 사랑해요 하던 그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아이는 저와 점점 말을 줄였고 고등학생이 되던 해부터는 무뚝뚝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말밖에 못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나 좀 그냥 내버려둬.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나는 그저 딸을 걱정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벽이 생겼을까? 가장 아팠던 건 딸이 대학에 붙어 자취를 시작하면서 명절 외엔 집에 잘 오지 않았던 날들이에요. 전화를 걸어도 엄마 바빠. 문자를 보내도 응. 그 짧은 단어들이 제겐 가슴을 쿡쿡 찌르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혼자 이런 생각만 수백 번도 넘게 했죠. 그럴수록 저도 모르게 말이 가시처럼 나가게 되더군요. 너는 도무지 엄마 마음을 몰라. 딸 가진 보람도 없다. 어디서 그렇게 차가운 애가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더 큰 상처였을지도 몰라요. 몇 해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차를 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3박 4일을 꼬박 곁을 지켰습니다. 환자복 입은 아빠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리던 딸아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우리 딸 변한 게 아니구나. 마음속에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구나. 다만 저와 표현 방식이 달랐던 것뿐이었어요. 병문안이 끝난 그날 밤 딸과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쌀쌀한 봄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나를 믿어줬으면 했어.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잔소리보다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참아 못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작고 따뜻했어요. 마치 어릴 적 그 손 같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제게 뛰어오던 그 작은 손.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연락을 하진 않아도 문득문득 서로 안부를 묻고 명절뿐만 아니라 그냥 김치 많이 담갔다 싶으면 딸이 집에 옵니다. 딸은 종종 말하곤 해요. 엄마 예전보다 말이 부드러워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요, 아직도 저는 딸에게 말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몰라줘서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왜 그걸 몰랐을까? 그 말은 한 번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저 눈빛으로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딸이 본다면 부디 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부모와 자식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꼭 말로 해야 전해지는 진심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말, 미안함, 고마움, 사랑이 남아있다면 오늘 짧은 문자 하나라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정든골목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가족과의 사연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